자,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고려대 수묘에서 공간에 대한 표현을 눌러서 이제 표현하는 그 과정을 공부를 한번 해보셨는데요. 자, 이번에는 물체 위주를 통해서 공간 활용하는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재는 당구장 가면 많이 봤던 그런 소재가 좀 되겠는데요. 포켓볼을 잡아주는 삼각대죠. 자, 일단은 지난번에는 물체보다는 물체를 살려주기 위한 공간 활용법으로 진행을 했는데, 이번에는 물체를 잡아서 공간을 활용하는 그 과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특히 예비생들, 고려대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하는 예비생들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고, 기초 과정이라고, 기초 소양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 물체 위주를 통해서 공간 깊이에 대한 것을 보고요. 이제 고려대 자유소묘 자유표현에서는 우선 이제 여기서는 이제 뭐 주제가 딱히 뭐 정해져 있거나 발상적인 요소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제 공간에 대한 표현을 몇 가지 방식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부를 하는 것이죠. 특히나 이제 그 진행을 하실 때 공간적인 것도 생각을 해야 되지만, 이제 물체 부분에 표현할 때에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물이 갖고 있는 형태, 어떤 구조 방향들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인 거죠. 자, 이 부분에 이제 어떤 물체를 보고자 하면 길이 방향, 특히나 이게 뭐 이런 부분들을 짧게 진행을 할 수도 있긴 한데요. 자, 이렇게 짧게 할 것보다는 오히려 시원시원한 효과를 발휘해가면서 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뭐 짧게 해야지만 이게 당연한 방법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 일단은 이 앞부분 쪽을 주 메인 부분의 역할로 잡아준 것인데요. 그래서 물체 부분, 항상 주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우리가 크기에 대한 자체를 좀 더 과장을 해서 잡아주는 경우가 많죠. 왜냐하면 그 주제부가 눈에 잘 들어와야 하니까요. 작게 그려주면 어떤 의미를 보기가 좀 판단하기 어려워서 이렇게 주 메인 부분을 크게 진행을 하는 것이죠. 자, 포켓볼을 이제 잡아주는 이 삼각대가 이게 거의 요즘엔 뭐 플라스틱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나무 재질의 재질로 되어 있는 소재도 있고요. 자, 이렇게 이제 기본적으로 이 요소들을 형태 위주로 해서 설명을 하시고요.
초반에는 연필 선을 사용을 할 때 거칠게 사용할 수도 있고요. 또 부드럽게도 사용하셔도 되고요. 실질적인 것은 주 내용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거칠게 표현할 것인지 부드럽게 표현해야 될 것인지를 이제 판단하셔야겠죠. 자, 시각적으로 시선을 바라볼 때, 자, 상당히 상위에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일단 강약에 대한 조절을 충분히 해서 자, 좀 맞물리는 부분까지 깊이감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하시고요. 기본적인 밑색 과정 톤이 충분히 나와 있지 않은 상태에서 묘사를 해버리면 아무튼 연필에 갖고 있는 어떤 질감의 특성이나 이러한 것들을 살려주기에는 제대로 된 재질 표현이 약해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더 밀도에 대한 응집도를 충분히 활용해 줌으로 인해서 묘사를 해줘야 깊이감도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자, 일단 표현하기 위해서 가장 재질적인 거나 이런 것들 보기 위해서는 일단은 가장 기본적인 나무 재질의 특성을 좀 더 살려가면서 진행을 하면 질감에 대한 어떤 느낌을 더 빨리 느낄 수 있거든요. 보통 재질감, 각각의 다른 재질감을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묘사에 대한 측면은 나무 재질의 묘사를 해주면 묘사의 묘미를 충분히 알게 될 것이라고 보거든요. 묘사거리가 있어야 되는데 묘사거리가 없으면 너무 단순해서 재미가 없으니까 그래서 나무의 특질을 살려보는 것이 묘사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주 메인 부분이라고 판단을 하시고 강약에 대한 조절도 빡빡. 보통 연필은 진하게 활용을 하기 위해서 6B, 8B 이런 연필을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강하게 그리는 것이 능사는 아니고 이제 그 연필을 사용을 하는 그 톤의 과정, 톤에 따라서 그 깊이감이 질감과 어떤 깊이감이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 연필 선적인 느낌, 얇게 쓰면 더 부드럽게 쓸 수 있고 더 선명하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좀 두툼하게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연필의 면적을 좀 넓게 활용을 해준다 그러면 좀 더 거칠게 나오기도 하고 그 와중에 이제 강약 조절을 보통 하게 되는 것이니까 무작정 진하게 그린다고 해서 그 그림이 잘 그렸다고 볼 수는 없겠죠. 이렇게 충분히 질감에 대한 느낌을 고려해가면서
그러니까 충분히 지금 쓰고 있는 연필은 이제 사비를 가지고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비 하나만 가지고도 충분한 질감 표현들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뭐 때로는 HB, 뭐 EH 이런 연필도 사용하기도 하고. 자, 조금씩 힘 조절도 해보시면서 이제 나무의 질감을 이제 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나무의 결이죠, 결. 결 그리는 것이 특별한 방법은 아니라고 보고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저 그렇게 표현하니까 나무의 질감이 나오네. 아, 나도 저렇게 따라 그리면 되겠구나 라고 판단하는 경우도 있겠는데요. 우선 무엇보다는 실제 나무의 질감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잘 관찰한다라면 그 관찰한 대상에서 느껴지는 그것을 개인 스스로 그 느낌을 이제 표현하게 될 것인데 그 관찰하는 그 과정이 되게 중요한 것이라고 봅니다. 관찰력이 없고 제가 스스로 본 게 없는데 무조건 그림만 외워서 그리는 식이 돼버렸을 때는 의미가 없는 거니까. 자, 일단은 이 중심 부분에 강조해주는 어두운 영역의 덩어리, 물체 덩어리를 보시고요. 자, 이쪽 왼쪽 부분에는 나름대로 얘 부분을 앞 중간 부분을 커버해 줄 수 있는 하나의 덩어리를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덩어리를 보실 때 일단은 감싸주는 역할이 되게 중요한 거고요. 물체를 감싸주셔야 공간의 효과가 이제 나오는 것이니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부분에 이 부분, 이 부분과 이 부분 사이에 이 안에 감싸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주변을 좀 더 어둡게 눌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두운 영역들을 더 잡아주시면서 일단은 뭐 재질 표현도 같이 할 수 있으면 같이 진행하시고, 그러니까 너무 묘사에 치우치다 보면은 전체적인 덩어리의 룰을 잃어버릴 경향도 생기니까 덩어리와 흐름에 대한 맥락은 항상 늘 꼭 같이 보고 진행하시고요. 만약에 하시다가도 이렇게 손으로 문질러서 질감 표현 같은 것들도 할 수 있으니까 적절한 상황에 대한 표현은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무 재질로 되어 있는 형태가 있을 거고요. 그냥 단순한 플라스틱 형태로 있는 형태도 있는데, 일단 뭐 그 상황에 따라서 표현 방식은 조금씩 달라지겠죠. 그러니까 질감 표현에서 이제 달라지는 것이니까. 일단은 나무 무늬에 대한 느낌도 적절하게 살려줄 수 있으시면 살려가시면서, 하지만 주의해야 될 부분은 전반적인 묘사에 치우치다 보면 전체적인 덩어리의 흐름의 룰을 깨는 역할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잘 판단하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톤이 진행이 되면 될수록 약간씩의 질감 표현도 적절히 살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조금씩 더 감싸주는 느낌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이런 부분도 이렇게 살짝 분위기를 한번 문질러서 효과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물체를 통해서 제 공간의 효과를 내는 과정을 알아보았는데요. 자, 이 상황에서는 뭐 특별한 주제 내용을 설정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한 어떤 다른 내용의 자체가 들어가 있지는 않은데,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이 상황에서 무엇이냐면 이제 내용 상황에 따라서 공간에 이 물체 부분의 공간이 아닌 이 배경에 대한 부분의 공간에 대한 설명을 해줄 수가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일단 어떤 주제부나 어떤 이 주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간에 다른 내용이 있다면 이제 그것을 좀 더 부각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제 바탕의 어떤 배경 쪽을 한번 진행을 또 할 수가 있거든요. 이제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이제 되는 것인데, 자, 이 배경은 어떤 내용 상황에 따라서 먼저 진행을 하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지금처럼 이게 어떤 물체 공간을 먼저 해결한 후에 이렇게 다시 작업을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여지는 공간 자체를 밝은 공간과 그 다음에 어두운 부분 영역의 공간과 이러한 것을 같이
활용을 해서 주 역할에 대한 표현을 할 수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는 있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이 부분에 공간이 있었지만, 물체 공간이 있었지만, 이제 내용 상황에 따라서, 자, 이 물체 부분 쪽은 좀 더 눌러서, 지난 시간에 했던 그 과정처럼, 배경의 공간을 눌러서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배경을 들어가는 이 과정은 실제적으로 어떤 내용이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할 수 있는 과정의 방법이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공간 활용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발상적인 어떤 내용이 이제 첨가해서 이제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른 또 다른 형태가 또 반영이 될 것이고요. 자, 이런 식의 상황을 보여주면 주변을 좀 더 눌러줌으로 인해서 주변 공간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좀 더 깊이에 대한 공간이 형성이 됩니다. 자, 지난번에 했던 거와 두 가지를 접목을 시켜서 이제 또 다시 한번 또 만들어준다 그러면 뒷공간을 또 한 번 더 눌러줄 수 있는 상황을 또 재현을 해주시면 공간의 깊이가 더 생겨나기도 합니다. 자, 또 하나는 이제 특히나 이 배경에 대한 공간을 눌러줌으로 인해서 물체의 깊이가 한층 더 생겨나는 것인데요. 입체적인 그 과정들도 더 많이 나오게 되기도 하고요. 자, 불필요하게 또 많이 그냥 이 방법이라고 해서 불필요하게도 너무 많이 사용할 필요는 없는 것이니까 그런 것들도 일단 진행해 줌으로 인해서 내용에 따라서 덜 설명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무조건 해야 하는 것이 다 법칙이 아닌 것이니까 좀 더 이렇게 창의성에 관계되어 있는 내용을 보자고 했었을 때는 그 의미를 보시는 게 가장 제일 중요한 거니까요. 자, 아무튼 지금은 이 내용의 어떤 공간을 한번 보기 위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니까 참고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쪽 공간도 한번 눌러볼까요?